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요, 앞으로 전쟁과 같은 소위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아질 것 같습니까? 적어질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 그때마다 특히 연금 자산들, 우리의 노후, 미래가 보장되어야 하잖아요. 연금저축이나 IRP, DC형 퇴직연금 등과 같은 연금 계좌를 그런 상황에서 열어보기가 참 두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아예 계좌를 닫아두고 계신 분들도 많아지는데, 그런데 그 같은 변동성이 아주 심한 경우에도 밤에 발 뻗고 편히 주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비결은 뭘까요? 바로 수십 년 동안 역사가 검증한 전통적 자산 배분 전략인데, 한쪽 자산이 흔들릴 때 다른 자산이 받쳐주도록 설계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은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연금부자 1타 강사 돈 걱정 없는 우리집 지원센터 이재문 팀장님과 함께 그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자를 오랫동안 많이 해오신 분들께서는 오랫동안 좋은 자산을 장기 적립식으로 주식형 자산에 모아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투자의 원칙을 알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자산이 충분히 커져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거나, 연금을 개시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투자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음이 좀 불안하신 분들의 경우는 투자의 방법을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많이 흔들릴수록 자산 배분의 원칙이 빛을 발합니다. 오늘은 시장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포트폴리오 전략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산 배분이 왜 필요한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냥 좋은 주식 골라서 오랫동안 묵혀두면 괜찮지 않을까요? 장기로 보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10년을 돌아봤을 때 매년 1등의 수익률을 냈던 자산군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어떤 해는 미국 주식이 1등이었다가 어떤 해는 금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해는 채권이 된 적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걸 맞춘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 배분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까운 시기에 써야 할 연금 자산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분산해서 위험을 낮추면서 또 노후 자금으로 안정적으로 키워나가는 것, 이게 자산 배분의 핵심 취지입니다. 자,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자산 배분 전략들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대표적으로 4가지 전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60대 40 포트폴리오, 영구 포트폴리오, 올 웨더 포트폴리오, 그리고 코어 위성 전략이라고 하는 4가지인데요. 어느 것이 정답이다라기보다는 각각의 원칙을 이해하고 나의 성향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이게 한 가지인 줄 알았는데 무려 4가지나 되네요. 네.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0대 40 포트폴리오라고 하셨나요? 설명 부탁합니다. 네,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60대 40 포트폴리오입니다. 주식 60%, 채권 40%로 구성을 하는 방식인데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가장 균형 잡혔다, 이렇게 여겨져 온 전략이고요. 주식으로 성장을 누리면서도 채권을 40% 정도는 깔아두면서 주식이 하락할 때 완충작용을 하도록 설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주식이 떨어질 때 채권도 동반 하락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주식과 채권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둘 다 하락하는 경우도 역사적으로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도 또 이제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무조건 공식처럼 움직이진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100년의 긴 투자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두 자산이 동시에 하락한 애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라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면 되나요? 네, 주식 60%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시장 대표 지수 ETF로 채우시면 되고요. 채권 40%는 채권형 ETF를 활용하시면 좋은데, 주로 만기가 짧은 채권형 ETF를 선택하시면 기간이 긴 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변동성도 적고 처음에 예상했던 수익률과 비슷한 결과를 안정적으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전략은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는 영구 포트폴리오라는 이름입니다. 60대 40의 이분법적인 방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4개의 자산을 25%씩 균등하게 나누는 방식인데요. 주식 25%, 장기물 국채 25%, 금 25%, 단기 국채 또는 현금성 자산 25%로 구성합니다. 왜 하필 이 4가지를 꼭 집었나요? 각 자산이 서로 다른 경제 국면에서 빛을 발하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경기가 좋을 때는 주식이 오르고요. 금리가 내릴 때는 장기 채권이 오르고,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금이 강세를 보이고, 위기 시에는 아무래도 현금성 자산이 안전판이 됩니다. 실제로 1970년부터 최근까지 약 50여 년의 데이터를 봤을 때 최대 손실률이 마이너스 12에서 13% 정도에 그쳤고요. 연평균 8에서 9%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금 ETF도 연금 계좌에서 투자가 가능한가요? 네, 금현물 ETF는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실제 금을 사서 보유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선물 ETF와 달리 제한 없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설명 부탁합니다. 네, 세 번째 소개해드릴 포트폴리오는 올웨더 포트폴리오입니다.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세계적인 투자자인 레이 달리오가 고안한 전략인데요. 사계절 포트폴리오라고도 불리고요. 어떤 경제 국면에서도, 즉 경제 성장기, 후퇴기,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된 게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어떻게 구성하나? 주식 30%, 장기물 국채 40%, 중기 국채 15%, 금과 원자재를 합쳐서 15% 정도가 됩니다. 채권 비중이 전체의 55%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덕분에 최대 손실률이 마이너스 4% 수준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전략들 중에서 최대 손실률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변동성은 최소화하면서 꾸준한 수익을 목표로 하는 분들께 적합한 전략입니다. 바인 투자자문에서도 이런 올웨더 포트폴리오와 유사한 전략으로 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 상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자문 상품 가운데 그렇다고 100%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만 올바인 포트폴리오가 이 같은 올웨더 전략의 철학을 국내 투자 실정에 맞게 구현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자산을 다양하고 여러 가지 ETF로 분산 편입해서 운용하는 방식인데 특히 개인이 중간중간 직접 리밸런싱하기 어려운 부분을 저희 자문사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방식입니다. 올웨더 전략에 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분들께는 좋은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올웨더 세 번째까지를 보았는데 마지막으로 코어 위성 전략은 어떤 건가요? 네, 코어 위성 전략은 영어를 해석하면 말 그대로 포트폴리오의 중심과 주변을 나눈다. 즉 코어와 위성으로 나눠서 운영하는 방법이고요. 코어의 경우는 안정적인 시장 대표 지수나 채권형 ETF를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의 토대를 만들고요. 위성에는 반도체, AI, 2차 전지 같이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테마형 ETF라던가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월배당 ETF를 일부 편입해서 추가 수익을 노리는 형식입니다. 자, 그랬을 때 코어와 위성을 어떤 비율로 가져가는 것이 좋나요? 네, 정해진 정답은 없는데요. 보수적인 분이라면 코어를 80% 이상으로 가져가시고 위성은 나머지인 20% 정도로 구성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조금 공격적으로 운영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위성의 비중을 30-40%까지 높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본인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코어의 기준으로 삼느냐일 텐데요.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고 채권 수익률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월배당 ETF 같은 상품을 위성으로 배치해서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으로 또 재투자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네 가지 전략을 모두 들어봤는데요. 이 네 가지 전략을 관리한다고 하면 공통점으로 어떤 것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네, 바로 정기적인 리밸런싱인데요. 어떤 전략을 선택하던 시간이 지나면서 각 자산의 가격이 변해서 처음에 정한 비중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씩 일정한 주기를 정해서 비중이 커진 자산은 줄이고 줄어든 자산은 늘려주는 리밸런싱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하지만 이런 리밸런싱이 생각보다 또 쉽지 않을 수 있고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자문사 상품을 관심 갖고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자산 배분은 한 번에 큰 수익을 노리는 전략이 아니고 위험을 관리하면서 꾸준히 쌓아나가는 전략입니다. 지금처럼 불안한 시장일 때 이런 원칙에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불확실한 시장에서도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전통적 자산 배분 전략들을 총 4가지 살펴봤는데요. 어떤 전략이든 공통된 핵심은 원칙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리밸런싱 하면서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시장의 공포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 소개해드린 전략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안정적인 노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